여러분, 지금 이재명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죠. 이들 대기업의 이 신규 공장을 하필이면 광주, 전남 지역에 새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을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도록 설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기업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직접 발표하게 된 건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6월 29일, 오늘 이재명이가 직접 나와가지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엄청나게 이제 기업이 어떤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거 이제 발표하는 거는 사실 정부가 할 일은 아니죠.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지금 하필이면 이 시점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호남은 인공지능 반도체 최적지다.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 해서 이재명이가 오늘 29일 2시 청와대 응빙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에 모두 발언해서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의 산업 재편 구상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수도권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용인과 평택 이쪽에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밀집해 있지요. 이게 지금 포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최적지로 지금 호남, 광주 전남 지역을 이재명이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용인 평택 중심의 반도체 사이트는 전력과 용수 공급 측면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과거 자원 부족으로 수도권과 영남 중심의 집중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낳을 만큼 산업 배치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호남의 전략 용수와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하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제 야당, 보수 야당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됐냐? 나중에 감옥 갈 일이다. 반도체 갖고 불장난하고 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오늘 신동욱 의원도 발표를 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 발표와 관련해서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광주 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항자 최고위원도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시간표는 전력망 용수 인재 부족 앞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번 발표가 또 하나의 데자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답정너식 처방이다 라는 겁니다.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 처음엔 전력이었다가 균형 발전으로 급기야 내랑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던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한다. 수백조 원짜리 국가산업을 답정너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나?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다고 하죠. 이 데자뷰가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에 앞서서 주진우 의원이 이게 지금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을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건설하기로 결단을 했다 하는 이재명이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과연 그 이재명이 밝힌 그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X에다가 올린 그 글이죠. 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서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번 건, 그러니까 이 SK와 삼성이 호담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새로 짓기로 결단한 이번 결단은 정확히 말하자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결단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온갖 규제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가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각 기업들이 신규 공장 입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왜 기업들을 설득할 필요가 어째서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남 공장 건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 고발도 불사하겠다 하는 취지로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호남 지역에 대해서 이 반도체 입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 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하루 100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3년 전에 이제 환경부 보고서 따르면 영산가형에서는 불 부족이 심각하고 때문에 여수에 있는 산업단지 물 공업용수 공급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취지의 이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이 주요 하천들을 정비하고 또 곳곳에 이제 수중보를 건설함으로써 이 용수를 이 식수부터 해서 이 공업용 산업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라남도 이 호남 지역을 위시한 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보가 철거되기도 했지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환경부에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용수가 충분하다. 지금 이재명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와도 이 용수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물 부족 염려 없다. 하지만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 관치다. 이거 기업들이 과연 자율적으로 결정했을까? 그렇지 않다. 라는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보셨지만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직자들이 기업들에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했고 CEO들이 이쪽 호남 쪽에다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하는 것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다. 우리가 팔목 비튼 거 아니다. 이재명이가 마치 자기 변명과 같은, 마치 자기 범죄를 고백하는 것 같은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몇 해 전에 확정 판결이 난 게 있죠.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 판결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확정 판결이 난 건데요. 미르재단, K재단의 그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업들의 요청을 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국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재단 기금에 출연금을 좀 내달라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게 이게 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불이익을 우려한 기업들이 실제 출연금을 내게 됐다. 재단 관련 직권 남용,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이거는 강요죄 뭐 등등이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재명이가 지금은 서슬퍼런 현 정권인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정권인데 이 정권 힘이 없어지면 나중에 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과연 오늘 최태원 SK 회장의 이 얼굴을 봤는데 심각하게 뭐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요. 정말로 이재명이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결단이 내려진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막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적어도 어떤 공업용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공업용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매우 멀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제 SK와 삼성전자가 호남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 RE100이라는 게 상당히 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RE100이라는 게 뭐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킨다는 겁니다. 자, 2004년에 창설된 국제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에 출범시킨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100은 100%다라는 거죠. RE, Renewable,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기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전력의 그 전력원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 화학,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적어도 원자력이라든지 풍력 또는 태양광 뭐 이런 데서 그것을 전력원으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RE100에 참여를 시키고 그런 기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기업들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되게 자발적인 참여 캠페인처럼 되어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소위 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규제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됐느냐? BMW가 LG화학에다가 2018년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알리백 가입을 요구했는데 대신 삼성 SDI가 2019년 BMW와의 계약을 따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백 가입을 추진했고 알리백 삼성전자도 가입을 했고 근데 이제 왜 기업들이 알리백을 중시를 하고 있는가? 화석에너지가 기업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이 봉쇄를 하고 나선 거 때문에 지금 국내 석유 가격이 굉장히 2,000원을 넘는 저는 2,000원 넘는 거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고급 휘발유나 2,000원이 넘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1,000원, 900원 뭐 이렇게 할 적도 있었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1,200원, 1,300원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1,500원, 1,600원 이렇게 되더니 2,000원을 그냥 넘어버리는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자동차 운용하기가 참 겁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리스크라는 거죠. 지정학적인 어떤 국제적 정세 이런 거에 너무 휘말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정 정도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호남인가 하고서 이제 기후 또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면 일단 호남에는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또 이제 뭘 활용할 수 있는가 또 갯벌 이런 데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소를 이제 당장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라든지 뭐 LG 등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다른 해외의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이 거래를 하고 또 거기서 이익을 확보하고 또 어떤 계속해서 이제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R200 참여와 그 어떤
자기 이제 에너지원을 석에서 화학 석탄 에너지원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단기 목표, 뭐 중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이제 호남으로 갔다. 단순히 이재명이 팔비튼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건데요. 글쎄요, 이재명의 과연 이번에 이제 호남 클러스터 유치 그 목적과 내막이 어디에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자기가 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를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호남 좌파의 호남 시민들한테 어떤 구애를 하고 있다, 구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간판 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진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거짓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그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 호남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 사업을 유치시킨 거, 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그런 직권남용 혐의와 같이 그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가 될는지 안 될는지 이거는 단연간의 추적을 통해서 관찰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